안녕하세요. 핏에너지입니다. 4월 29일에 국내 연소혈당기 제조사죠. 아이센스의 25년 1분기 영업 실적 공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이센스의 상장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간단히 살펴보고요. 연소혈당기 매출은 국내와 해외 모두 잘 성장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센스의 매출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은 아이센스가 상장된 이후 24년까지 매출 그래프입니다. 25년과 26년은 증권사 예상치를 넣어 보았습니다. 상장한 13년부터 24년까지 매출 성장률은 평균 11%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공급망 위기와 같은 전 세계적 이슈가 있었음에도 매출 금액은 거의 매년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5년과 26년 매출 예상치는 연소혈당기도 포함되어서 과거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7년부터 품목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대부분 혈당 스트립, 혈당 측정기와 같은 자가혈당 매출입니다. 자가혈당 매출 비중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최근에도 매출의 상당 부분인 84% 정도를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소혈당기는 23년 9월에 출시했는데요. 24년에는 전체 매출 중 약 2%를 차지했습니다. 25년 1분기에는 아이센스 전체 매출 763억 원 중에 연소혈당기 매출이 31억 원이었습니다. 24년 2%보다는 2배 증가한 4%의 매출 셰어를 보여줍니다. 작년보다는 전체 매출에서 연소혈당기가 차지하는 존재감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아이센스 IR 자료에 나타난 연소혈당기의 매출 계획입니다. 25년부터는 성장률이 매우 가파른데요. 여기 나타난 연소혈당기 매출이 달성된다고 가정하고 연소혈당기 외 제품은 연평균 성장률 11%를 꾸준히 유지한다고 하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게 될까요? 네, 화면처럼 매년 큰 성장을 하는 매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연소혈당기 매출 비중은 24년 약 2%에 불과했었지만 28년이 되면 약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계획대로만 된다면 연소혈당기의 매출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전체 매출 규모도 크게 성장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2030년에 연소혈당기 매출이 정말 3조 원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아이센스 남학현 대표님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한 기사를 참고하면 매출 3조 원은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다만 시기는 기사에 따르면 2030년 초중반 정도로 생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30년과 35년 중간 정도인 33년에 3조 원을 달성한다고 가정하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3조 원 달성 시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한 마음에 시뮬레이션을 해보자는 거니까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 IR 자료에서 봤던 30년 마켓쉐어 10%, 매출 3조 원이 아닌 33년 매출 3조 원으로 하면 화면과 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 매출이면 정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급 매출입니다. 연소혈당기의 글로벌 매출 성장이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30년에는 시장 매출 30조 원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33년 정도면 시장 매출 규모가 35조에서 40조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센스가 정말 연소혈당기 마켓쉐어 10% 정도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지 저도 계속 연속 모니터링 해볼 테니 궁금하시거나 장기간 함께 체크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13년 상장 이후 거의 매년 성장했었고요. 21년에는 348억으로 가장 큰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이때 영업이익률이 14.9%였습니다. 아이센스는 24년까지 매출이 매년 늘어났던 것 기억나시죠? 그런데 매출과는 달리 영업이익은 22년부터 급격히 줄기 시작했었는데요.
코로나, 반도체 공급난, 환율 등 다양한 외부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영업이익률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은 연소결단기의 연구개발비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아이센스를 투자하시던 분에게는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꺾였던 지난 3, 4년 정도가 눈물의 골짜기이자 비상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하지만 다행인 건 영업이익 최저점을 찍고 순이익은 적자가 났던 24년을 기점으로 해서 영업이익, 순이익 그래프는 턴어라운드 할 것 같은 모양새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직 25년은 3분기가 남긴 했지만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기분 좋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언론상에 밝혀졌던 바로는 아이센스는 15년부터 점진적으로 연소혈당기를 개발해 왔었고요.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떨어지는 21년부터 개발비가 크게 들어가지 않았나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처럼 아이센스의 영업이익률은 13년부터 16년까지 대략 19%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었습니다. 연소혈당기 개발 초기를 제외하고 17년부터 21년까지는 영업이익률이 대략 15% 정도로 준수했었습니다. 연소혈당기 케어센스 에어1이 23년 9월에 출시되었었는데요. 출시 전인 22년과 23년에 개발 연구, 임상 등에 큰 비용을 쓰면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떨어지는 원인이 되지 않았었나 생각됩니다. 연소혈당기 연구개발비 외에 다양한 대내외 변수들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차 범위로 감안하고요. 대략적인 흐름만 본다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년, 26년에 증권사 예상치를 참고하면 24년을 바닥으로 해서 영업이익률이 다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3년부터 21년까지 대략 15% 정도 되는 영업이익률은 아니지만 연소혈당기 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면 영업이익률은 다시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연소혈당기 개발을 하지 않고 성장보다 스트림만 제조하는 안정성을 택했다면 아이센스의 영업이익은 어땠을까요? 상장 이후 초창기처럼 영업이익률이 18% 정도 나온다면 어떨지 가정해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은 무시하고 흐름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이긴 하지만 화면처럼 영업이익이 지금보다는 매우 크고 매출이 성장하는 것처럼 영업이익도 같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영업이익은 21년부터 급격히 줄었고요. 두 그래프 사이의 갭은 25년, 26년 예상치까지 본다면 합계가 2천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이 안에는 다양한 비용과 연소혈당기 개발 비용이 포함되었을 겁니다. 확실한 건 연소혈당기 개발에 상당히 많은 금액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글로벌에서 연소혈당기를 제대로 만들어 파는 회사는 에보트, 덱스콤, 아이센스, 메드트로닉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센스는 어느 정도 경제적 해자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분기별로 매출을 살펴보겠습니다. 25년 1분기에는 매출 76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정도 증가했습니다. 매년 1분기 매출은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분기별 매출도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 다음 날 나온 미래에셋의 아이센스 리포트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최근 무보정 제품인 1.5세대 제품이 나오긴 했지만 이 제품의 시장 출고 시점이 거의 3월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1분기 매출은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전 매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매출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리포트에서는 앞으로 연소혈당기 매출은 매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25년 연소혈당기 매출에 대한 증권사 예상치는 124억 원에서 157억으로 상향했는데요. 이는 아이센스 자체 목표인 150억보다 7억 원 높은 수치입니다.
무엇보다 매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할 거라는 증권사 예상은 아이센스의 연소결단기 매출이 본격화되었다는 신호탄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약 95억 원의 연소결단기 임상 비용이 25년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임상 비용이란 지금 서울대 삼성의료원에서 진행 중인 연소혈당기의 임상을 말하는데요. 바로 차세대 제품이죠. 케어센스 에어2의 국내 임상으로 보입니다. 95억 원의 임상 비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25년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2배 이상 높은 73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매분기 연소혈당기의 매출을 주요 판매사별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3년, 24년을 볼 건데요. 23년 3분기 출시 이후에 연소혈당기 매출은 첫 분기에 1.5억, 두 번째 분기에는 8억 원이었습니다. 모두 아이센스 자체 매출이었고요. 24년 1분기에 카카오 매출이 갑자기 14억이나 잡히게 됩니다. 카카오 헬스케어에서 파스타라는 혈당, 체중, 다이어트 어플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여기서 14억 원치를 구매했다가 재구매는 24년 4분기에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24년 2분기부터는 PL 브랜드인 한독의 바로젠 핏 매출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5년 1분기 매출 31억 원 중에서 국내 매출은 약 20억인데요. 회사별로는 정확한 자료는 없어서 지난 매출을 참고해서 제가 임의로 넣어봤습니다. 해외 매출은 11억 원인데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높은 성장세가 눈에 띄입니다. 최근 아이센스 IR 자료를 보면 24년에 이미 14국가에 출시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년에는 18개 이상 국가에 추가로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의미 있는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연소결단기 특성상 보험 등재가 되어야 할 텐데요. 일단 그림과 같이 영국, 헝가리, 에스토니아에는 보험 등재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해외로 잡히는 매출은 대부분 보험 등재된 국가 매출로 예상이 되는데요. 추후 보험 등재 국가가 늘어나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25년 2분기부터는 리포트를 참고해서 제가 가상으로 넣은 수치인데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25년 연속 혈당기 매출은 증권사 예상치와 같은 157억 원이 됩니다. 연속 혈당기의 성장성을 봤을 때 이 정도 성장은 그렇게 무리해 보이진 않죠. 이 부분도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길보다는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연속 혈당기라는 블루오션에 뛰어든 아이센스, 많은 시간과 노력, 투자 끝에 이 큰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입장권을 얻었습니다. 에보트, 덱스콤, 양대산맥이 버티고 있는 과점 시장에서 의미 있는 마켓쉐어를 차지할 수 있을지, 그래서 목표하는 비상을 이룰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핏에너지였고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되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